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대구에 비해서 한 4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인 세종시입니다. 이것이 양전했어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대구, 부산보다 한 4개월 정도 선행하는 느낌이 있었죠. 어디에서? 네, 전세 갱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 4개월 정도 선행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전히 비실비실합니다. 오히려 뒤늦게 하락했던 부산이 대구보다 상황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지금 모습이에요. 대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 건무 11홍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부산은 101홍인가요? 건무 11홍이라고 아세요? 네, 화무 11홍. 이 무식한 정팔이, 네, 차무식. 그래도 네, 요거, 카지노가 끝나서 아쉬워서 잠깐 가지고 와봤고요. 여러분도 세종시가 보이시나요? 저는 요 주간 실거래 주사에서 진한 파란색 0.5% 이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지도를 보고 세종시가 큰 하락을 했을 때, 저기 호수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잠깐 있었어요. 그러던 세종시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세종시 관련 영상은 내일 아침에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영남 지방이 좋지 않다. 부산, 대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대구보다 상황이 약간은 나아 보이는 모습. 전세 매물이 여전히 많은 대구, 부산 여전히 전세 매물 많지만 근래 들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산의 모습. 적당히 떨어졌으면 사라라는 그 제목에 달린 영상입니다. 요 글이 댓글입니다. 적당히 떨어졌으면 사라. 요거는 시사 직격에 나왔던 그 경매 낙찰자가 적당히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과연 이 적당히가 어느 것이 적당인지, 거기에 대한 제가 의문을 남겨놓고 했는 것인데, 단순히 이상옥님께서는 제목만 보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월벤저스님, 네, 월벤저스님, 요 댓글 잘 안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요리 제 영상을 자주 보셨나 봅니다. 이분은 차트로 말합니다. 차트로 말합니다. 계속 사지 말라고 하다가 여전히 사지 말라고 말은 비중은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 뉴스에서 보셨지만 우리도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가장 이 영상 제작에서 가장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식의 장기 침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여기서 순환 모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갈 것인지 끊임없이 계속 살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거든요. 이게 뭐 누가 조정하듯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 넘게 빠진 곳, 네, 이런 것들 제가 보면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말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혹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저것 막 물가 상승률 뭐 지난 10년간 40%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견주어 봐서 이 아파트 가격 상승했는 것이 뭐 입지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 보인다,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야 한다면, 지금 사야 한다면 어떤 가격대에서 사는 게 낫겠다. 왜 지금 꼭 뭐 전세 빠지고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집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꼭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 야, 놈들은 30% 하락해서 사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나는 부동산 반등한다, 거래량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마이너스 20% 되는 물건에 덥석 잡았는 거예요. 근데 주간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 비슷한 물건은 마이너스 30%에 찍혀서 올라온다는 거죠.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기가 찹니다.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화무 11홍 있었듯이 또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라면 요 실록. 저는 이 싱그러움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아침 출근길에도 보면은 이 싱그러움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거. 꽃이 지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또 새로운 싹이 나고, 예. 부동산 시장 영원히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부할 이유도 없겠죠. 그 가운데 뭔가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가격에 사나요? 이거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아파트값 반등 기류.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호가가 다시 반등했는 가격 느낌은 5% 반등 정도. 여기 보시면은 5% 이상 상승 거래 증가했다. 5% 정도 반등이 제가 지금 반등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층수나 이런 것도 따져봤을 때 이게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시장은 5% 반등 느낌. 제가 늘 말씀했던 부분 신문에도 나왔네요. 어쨌든 그 호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 올라와 있더라. 이 현상 나타났을 때 조정지역 해제하고 부산지역 조정 해제하고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땠나요? 매수에 참가하려던 사람들 외면했어요. 갑자기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 저도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약해지는 시점이 된다면 호가는 호가대로 올라가 있고 누가 사냐요? 뭐 10% 반등했다 쳐요. 여기서 만약 10% 더 올라왔는 가격이다? 그러면 고점 대비 10%밖에 안 떨어졌는데 지금 연체율, 치솟고 있는 연체율에 PF에 자영업자에 우리나라에 뭐 하나 터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하나 터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건실하고 좋은 나라 이대로 무사히 지나갈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층은 부산 지역은 25에서 30%, 대구 지역은 고층 30% 정도 보고요. 저층은 40%. 오히려 먼저 하락했던 대구가 아직도 부산보다 더 하락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사야 한다면, 꼭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 가격에 사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40% 떨어진 물건 샀어요. 근데 맞다, 부산은 또 대구하고 다르게 대구는 한 2배 정도 오른 물건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부산은 3배 오른 애들 있죠. 이런 애들 40% 떨어지면 이거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래도 비싸다. 저는 이렇게 앞서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게요. 매도 물량 오늘 소폭 감소해서 43,000건, 아직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었죠? 오늘이 목요일. 네, 감소하는 목요일 맞았죠? 전세 물량 월 평균 3,000건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지금 16,000개 매물이에요. 세종시 반등했다고 해서 부산도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요 전세 매물의 개수가 9,000건 정도 되면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내일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 올리는 오전에 올려놓을게요. 한 8시쯤에 올려놓을게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야, 세종시가 전세 물량이 이거밖에 안 돼? 월세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 근데 세종시도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조건 중에서 요거 하나 정도 충족되면은 그래도 좀 상승의 맛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월세 물량 소폭 감소해 있는 모습. 세종시는 쭉 감소했어요. 전체 임대 물량 27,000건 정도, 3만 건에서 27,000건, 10% 정도 연초 대비 물량이 감소해 있고요. 거래량 94건. 2,000건만 넘어가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2,100건을 넘어섰습니다. 2,100건, 2,000건 예상했는데 2,100건을 넘어섰다. 그래도 이 예측치와 오차범위 5%밖에 안 됩니다. 이 2,000건 예상 언제 했나요? 굉장히 이른 시점에 했었거든요. 좀 맞아떨어졌다. 전세 물량 예측이 너무 어긋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팔려고 하는지, 거기는 좀 지금 제법 큰 오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팔리면 결국에는 뭐 전세도 내놔야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또 차트의 변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거래량 2,100건, 지난달 1,400건, 굉장히 많은 증가를 모습을 나타내고요. 찜찜한 부분 있죠. 2월의 거래량과 3월의 거래량 나타내보면은 바뀌었어요. 3월의 거래량이 갑자기 조금 더 싸늘해진 느낌? 좀 싸늘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이 빨간색 숫자 네모, 빨간색 네모가 살구색 네모를 뛰어넘어야만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볼 텐데 부산 조금 찝찝합니다. 조금 찝찝해요. 대구는 더 상황이 좋거든요. 마린시티자이 신고가 47층 몇 퍼센트 정도 올랐나요? 한 7%? 네, 7% 정도 가격 올라갔고요. W 39평형 한 25% 정도 빠진 모습. 11억 7천. 용호동 W 가격 이거밖에 안 하나요? 40평? 이거 밖에라고 말할 처지는 제가 되진 않습니다. 삼익비치, 자, 국평의 가격 10억 전후 계속 가격 형성되고 있고요. 명지더샵 113제곱미터 40평 9억 3천.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저층의 가격 8억 8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사면 조금 비싸게 사는 느낌이에요. 지금 삼익비치 29평형은 8억 8천. 고점 대비 40%? 네,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지금 암산으로 빨리 하려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56대 SK뷰 지난번에 사진으로 한 번씩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층수는 이제 한 중층 정도 되는 것 같고 가격은 한 40% 정도 빠졌다. 그럼 이 고점이 정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슷하게 형성된 고점이라면 40% 하락의 중층 지금 시점에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저는 따지지 못하니까 정말 매수의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따져보면 된다. 따져보면 최소한 남들보다 10% 20% 비싸게 사지 않아도 된다. 제가 어제 제주도 이야기 해드렸던가요? 제주도 아시는 분 제주도 투자한 이야기. 제가 정확하게 이것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시간이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 시세가 1억 정도 하는 땅값이었어요. 근데 이 눈탱이를 맞았어요. 3억 주고 샀어요. 3억 주고 집을 샀습니다. 3억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막 그 동네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들으니까 그 동네 땅값이 한 3배 정도 치솟았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따 이 3억이 땄는 땅이 이제 거의 뭐 10억이 다 돼가겠네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웬걸 올랐는 값이 오랬습니다. 애시 당초에 비싸게 사놓으면은 남들 2배 3배 올랐는 거 먹는 동안 자기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3배 올라도 효과가 없더라. 네, 마찬가지로 사는 입장, 파는 입장 같이 그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더일 시그니처 30% 정도 하락했는데 대형 평형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퍼센트만 살짝 나타내고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2019년식 가격 30% 정도 35% 정도 빠졌는데 고층이다. 그럼 이게 인근하고 이 고점이 비슷했는지만 확인해 보는 정도 하면 롯데캐슬 가이저 48평형 요거 좀 건너뛸게요. 거대 센트럴 자이 34평형 가격 거의 30% 정도 빠졌는데 중층 느낌? 이게 한 5% 정도 지금까지 시장에서 반등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면 롯데캐슬 가이저 61평형 가격 6억 8천. 연산자이 50평형 비싼 아파트. 이게 오늘 부산에서 3억 이상 거래량이 한 60건 정도 캐치가 되었어요. 대구는 3억 이상 거래량이 30건 정도 캐치되었어요. 대구, 부산. 부산이 대구보다 이렇게 많이 화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시장 분위기. 언론에서도 그렇게 몰아가고 나라에서 정부 대책 내놓는 것도 그렇게 몰아가고 그 중에 한 템포 쉬어서 한번 보자 라는 부분 부산의 반등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지 이런 것도 좀 특수한 것들이 있어서 1편의 세상 광안비치 34평형 고점 대비 거의 뭐 40% 가까이 빠졌죠. 저층 이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몇 개는 건너뛸게요. 가격 25에서 30% 정도 빠지는 느낌, 약간 비싸게 사는 느낌. 국평 위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한 40% 빠졌는데, 중저층. 그 다음에 가장 신축의 가격은 5억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 분양권 근래에 거래되는 것도 5억 전후의 모습들. 가격. 뒤에 거, 하락률만 숫자로만 표시해 둘게요. 하락률 숫자로만 표시해도 그 전에 40을 나타내는 숫자도 많았는데 그 숫자들이 조금 줄어들었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 토성동, 경동 리인타워 가격 30% 정도 하락했는데 저층. 그러면 약간 비싸게 샀나? 요 정도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거래가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다뤄드리기도 힘들 정도. 그래도 좀 제법 덜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졌다고? 20%밖에 안 빠졌다고? 이런 느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그에 따른 비용은 더 치러야 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더라고요. 3억 이상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30%, 20%밖에 안 빠지는 것도 많이 보이고 40% 이상 빠졌다? 저층. 나머지 한 10% 빠진다든지. 하여튼 고점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매수하신다면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리마시아드 40% 정도 빠졌죠? 1층.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다른 지역들도 2월이 피크였다가 3월이 되니까 조금 꺾여요. 이 대출 잘 나오니까 내가 많이 땡겨서 사고 비싼 거 사고 똘똘한 데서 사놓으면은
남들도 거기에 또 가담해서 같이 다 비싼 걸 사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점점 가담률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건이 뛰어넘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다. 근데 지금은 3,000건을 향해서 일단 가고는 있습니다. 다음 달에 3,000건 뚫는 거 어려워 보여. 다음 달도 2,000건을 조금 넘어서거나 뭐 2,000건 전후의 거래량 요 정도 수준입니다. 빙하기 해결되었나요? 저 거래량도 세종시하고 나중에 비교해 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느 방송 부산 방송 왜 자꾸 길어지는지 좀 건너뛸게요. 5억 이상 거래 잘 없더라 라는 부분, 2월에 전세 화려했던 전세 3월은 아니더라 라는 부분, 여전히 역전세는 많이 나타나고 있고 같은 날수 비교해보면 2월은 1월보다 거래량이 20% 정도 많고 3월은 거래량이 한 20%? 네, 한 20% 정도 적을 걸로 1월의 거래량이나 3월의 전세 거래량이나 이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2억 이상 차이 나는 것, 2억 이상 차이 나는 것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1억이 차이 나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5억 받아놨어요. 내가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챙겨놓고 3억 정도를 딴 데 훌러덩 써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 1억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돌려주려면 내가 돈을 어디서 많이 수여를 해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특히나 이 자영업자들, 사업자금 이런 거 모자라가지고 돈 땡겨서 썼다? 그런 위기들이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영업자 대출 내는 거 계속 연체해주죠. 연체가 아니고 그 계속 원금 갚는 거 뒤로 밀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건지. 갑자기 은행 연체율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약한 골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하던 미국에 있는 왜 큰 대형 은행들은 왜 쓰러지나요? CS,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은 왜 휘청휘청 하나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3월, 4월, 5월 가면서 거래량은 좀 더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월세 크게 치솟지 않습니다. 아직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 임대 거래량 2월 무척이나 좋았다. 이것이 부산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흐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